자,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관계는 이제 다데다 매핑부터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다데다 매핑은 쓰지 않습니다. 복잡해서 쓰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실무에서는 이런 매핑 쓰지 않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규화된 테이블 두 개로 다데다를 보통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상 뭘 썼냐면,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하나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있고 아이템이 있으면 한 사용자는 여러 개의 아이템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입장에서도 한 개의 아이템이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얘네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다대다의 관계예요. 다대다의 관계인데 이게 관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간에 연결 테이블이라는 걸 하나 두죠. 중간 테이블 하나 놔서 여기 있는 멤버하고요, 여기 있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아이템들이 연결됐는지, 혹은 어떤 아이템에 어떤 사용자가 연결됐는지를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얘하고 얘의 관계는 1대 다의 관계고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다대 1의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다대다 관계로 걸어버리잖아요. 다대다 관계로 걸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애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템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할 거고요. 이쪽에서 이쪽에 대한 멤버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컬렉션으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객체 테이블과는 다르게 이 엔티티들에서는 컬렉션을 이용해서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다대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대다 매핑을 보통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결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보시면 중간에 얘네들을 매핑할 때 이렇게 얘랑 얘를 매핑할 때 이렇게 걸어도 주지만 이렇게 카운트 같은 개수가 더 필요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추가적인 항목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게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연관관계를 저렇게 걸어버리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그냥 요런 애들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연결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에는 조인 컬럼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 컬럼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이 못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엔티티를 조회할 때 멤버 엔티티에서 아이템을 조회하면 이 중간 테이블에 여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쿼리문이 실행될지 예측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쿼리 보시면 언뜻 봐도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조인을 여러 개 걸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는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속성 전이라고 해서 엔티티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혹은 뭐 삭제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건데 이때 연관된 엔티티의 상태 변화를 전파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뒤쪽에 보면 저희가 캐스케이드라는 거 여러분들 써보셨죠?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멤버가 있었어요. 사용자가 있었고 수강 신청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이 졸업을 해버렸어. 학생을 날려야 되잖아요. 학생이 날라가면 학생은 날라갔는데 학생의 수강 정보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쫓아가면 다 따라서 다 지우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여기 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있는데 얘랑 연관된 정보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얘랑 이렇게 연관이 져서 막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서 얘를 날리면 연관된 애들을 쫓아가서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연속성 전이라는 걸 걸지 않으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지울 수가 없고요. 연관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미리 이 테이블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일일이 다 지우셔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우셔야 돼요. 지우고 나야 이걸 지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걸어 놓으면 우리 캐스케이드라고 걸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날리면 얘랑 관련된 애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죠. 자, 그거 설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DB에서 설정했던 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더라는 애가 뭐 부모였고 이거에 연관되어 있는 오더 아이템이 자식이었다면 얘 날리면 여기에서도 같이 날리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저장하면 얘랑 연관된 애도 같이 저장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DB에서 뭘 할 거냐면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퍼시스트, 뭐 머지, 리무브, 리플래시, 디태치, 뭐 그리고 올. 사실은 저희는 주로 요거 쓰거든요. 올. 그래서 뭐 하냐면 부모 엔티티의 영속성 상태 변화를 자식 엔티티에 모두 전파를 해요. 그래서 삭제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면 연관관계가 있을 때, 특히 포린키 걸렸을 때 어때요?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자는 거예요. 자,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주문 연속성 전이 테스트라고 하는 애를 하기 위해서 오더 레포지터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면 저희가 오더에서 여기 보면 콘스턴트하고 엔티티만 있으니까 여기다 레포지터리 하나 붙여요. 그래서 new 패키지 이렇게 해서요. 지금 있는 데서 뭐해요? 저희가 레포지터리라고 이렇게 붙여요. 레포지터리라고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레포지터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new 요거 레포지터리 인터페이스로 만들잖아요. 인터페이스로 만들 거고요. 저희가 만들 인터페이스는 오더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저희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제 extends 그 다음에 뭐예요? jpa 레포지토리 라고까지 jpa 레포지토리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넣어요? 엔티티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얘랑 연관된 엔티티가 언뜻 봐도 뭐예요? 오더라고 하는 그 애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t 위치에다가는 오더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고요. 오더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 엔티티를 걸 거고요. 뒤쪽에 id는 저희가 계속 롱만 썼으니까 롱으로 설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거 지울 때 같이 지우자 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여기 보시면 요 오더를 지울 때 연관된 애를 따라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투 메뉴로 걸려있는 얘 하나에 여러 개 걸려있는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이 여기다 이제 콤마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애를 이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스케이드 걸 건데 캐스케이드에 우리가 어떤 애를 걸 거예요? 캐스케이드 타입으로 저희 올 걸 거라고 했죠. 이렇게 올을 걸어 놓으면 이제 얘 지울 때 같이 지워지고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뭐냐면 책에 나오는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도 과제 있었는데 다들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성 정리가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더 테스트라고 하는 데를 걸 거고요. 거기에는 오더 레포지터리랑 아이템 레포지터리 그리고 여기 엔티티 매니저 걸어 놓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건 그냥 일반 메소드잖아요. 여기서 뭐 해요? 아이템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캡스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테이블을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리스트나 이런 거 찍어야 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나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에다가 여기 글쓰기를 만들어서 글쓰기에 가서 여러분이 만든 폼을 이용해서
뭔가를 탁 누르면 그때 얘를 넣어서 그때 한 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보통의 경우인데 그 좋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100개건 뭐 200개건 어떻게 해요?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하냐면 리스트가 찍혀 나오는 모습과 페이징과 이거에 대한 검색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는 늘 데이터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있는 이상한 애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에다가 이거 폼 없어도 돼요. 폼 없어도 돼요. 우리 보통 원래 이런 폼 안 만들고 이렇게 데이터 밀어넣고요. 그 다음에 홀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페이지 안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 포스트맨 같은 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메소드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도 그냥 직접 밀어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건 요렇게 해서 요거 여러분이 직접 넣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아이템이 멀쩡한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만들 준비하시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하면서 여러분의 한 개의 주문 안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넣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아이템을 3개 집어넣도록 하는데 더 넣으셔도 되죠. 그래서 아이템 만들어 넣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보들 쭈루룩 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우리 뭐예요? 요게 그 임시로 여기 우리 DB에 넣기 전에 여기 있는 엔티티들에 대해서 여기서 임시로 다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시스턴트 컨텍스트 퍼시스턴트인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영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영된 애를 DB에 넣어놔야 우리가 DB에 쿼리를 던져서 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뭐 할 거냐면 보통은 세이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시를 할 건데 이걸 그냥 한 방에 해주는 메소드예요. 세이브 앤 플러시로 해서 그냥 한 방에 밀어넣고 그 다음에 그 엔티티 매니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이거 우리 계속 보던 그 구문이잖아요. 자, 저희는 주문을 하나 땡겨올 건데 어떻게 땡겨올 거냐면 여기 오더 레포지터리에서 find by id로 요 id 하나 넣으면 얘가 기본적으로 무슨 타입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옵셔널이라는 타입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옵셔널인데 옵셔널로 가지고 온 애들은 보통 .get 해서 이거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뭘 가져오냐면 요 엔티티를 가져오는데 저희가 요 뒤에다 이렇게 or else throw라고 한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해당되는 엔티티를 못 찾았을 때 그땐 예외를 던질 거고요. 찾으면 뭐예요? 그냥 얘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명령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직접 이렇게 엔티티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그 지리를 던져서 확인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상되는 값. 이 뒤는 실제 값.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둘이 같으냐라고 하는 유닛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게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능이 멀쩡한지 그렇게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시고요. 하면 또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 쿼리가 잘 날아가는지 이렇게 몇 번 날아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기고요. 자, 고하객체라고 하는 애가 생기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자, 보통 연관관계를 걸어놨는데 부모 엔티티가 사라지면 자식 엔티티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그죠? 연관관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가 날아간 경우를 우리 고하객체라고 얘기할 건데 자, 연속성 전이 기능과 같이 뭐 그런 기능을 사용하면 부모 엔티티를 통해서 자식의 생명 주기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하객체 제거 기능은 참조하는 곳이 하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러 곳에서 참조를 하고 있으면 이쪽 부모가 사라져도 쟤한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B 같은 거 막 지울 때 캐스케이드 걸려도
중간에 한 번씩 막 에러 뜨거든요. 그럼 지우는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런 걸 해주면 이제 지울 수가 있는데, 어쨌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더 아이템이라는 엔티티를 오더 엔티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얘는 제거가 안 돼요. 고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원투원이거나 원투매니처럼 한쪽이 하나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다면 우린 거기에다 뭘 할 수 있냐면 요렇게 고하면 제거하자 라고 하는 요 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줄 수 있는데 주로 뭐요? 원투원이나 원투매니인데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원투매니 있죠? 어디 있냐면 여기에 오더에 가시면 요 부분이 뭐냐면 원투맨이에요. 그래서 얘가 날아갈 때 저쪽에 있는 애가 어때요? 얘가 날아가면 고화가 되니까 걔도 같이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옵션을 주면 여기 보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주시고 true라고 주시면 이제 고화 객체가 되면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원투맨이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화 객체가 되면 정말 잘 제거되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코드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거의 코드가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코드로 직접 안 해보면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멤버 레포지터리 만들고 오더 준비해 놓고요. 오더 만들면서 뭐예요? 사용자 만들고 그 사용자를 레포지터리에 등록하고 그 주문에다가 사용자 등록해서 그 주문에다가 그 전체 주문을 딱 등록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고화객체 제거 테스트라는 걸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아이템에서 어떤 애를 샥 날렸다. 어떤 애를 리무브 하겠다라고 해서 플러시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 어떻게 해요? 고화객체가 삭제되는 이런 커리가 날아가는지 요걸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그냥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즉시 로딩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조인이 되게 여러 개의 조인을 걸 거예요. 조인을 거는데 엔티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엔티티의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엔티티마저도 얘는 가지고 오거든요. 이거라고 하는 애로 돼 있으면 얘를 미리 불러오기 때문에 걔네들 다 가져와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간단한 예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거 그냥 바로 만들죠. 자, 저희 오더 아이템에 대한 레포지터리도 만들어 보래요. 자, 가봅시다. 자, 레포지터리 오더가 있어서 여기 오더 아이템에 대한 레포지터리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New 인터페이스 이름은 뭐야? 오더 아이템 레포지토리 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딱 느낌이 딱 오거든요. 패턴도 딱 정해지고 그 다음에 명칭을 정해서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규칙이 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한 놈이 여러 개를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각각을 분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테이블은 한 놈이 가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뒤에다가 우리 다시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익스텐드 붙이실 거고 JPA 레포지터리라고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 붙는 엔티티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오더 아이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오더 아이템이라고 붙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디는 롱으로 붙일 거예요. 사실은 되게 신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얘가 DB 컬이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쿼리의 거의 7, 80%를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애만 여기다 조금 추가해서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레포지터리만 만들고 나면, 이제 바로 테스팅을 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오더 테스팅이라고 해서, 오더에 대한 테스팅을 할 건데, 지연 로딩 테스팅이라고 해서, 여기다 막 이렇게 쿼리 던지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쿼리를 했는데 요렇게 한 줄 쿼리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잘 보시면 여러분은 오더 아이템 여기 보면 어쨌건 내가 오더 아이템 땡겨오는 거니까 오더 아이템이랑 관련된 쿼리만 날렸어요. 실제로는. 근데 얘가 잘못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면 쿼리해서 가지고 오는 컬럼이 이만큼이고요. 왜 이만큼 가지고 오냐면 아래 봤더니 오더 아이템도 테이블을 바라보고요. 이 아래 아이템 테이블도 보고요. 그 아래 봤더니 오더스도 쳐다보고 그 아래 멤버스도 쳐다봐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둘, 셋, 네 개나 땡겨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오는 애들이 이만큼이고 얘네들을 다 조인을 걸어버려요. 당연히 이렇게 걸면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고 얘네들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여러분이 지연 로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애에다가 이렇게 패치 타입을 레이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레이지 막 이렇게 레이지로 갖다 붙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거의 동일한 형태의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오더 아이템에 대한 레포지터리를 바라보고 쿼리 날리거든요. 이렇게 날리면 얘가 실제로 날아가는 쿼리가 얘는 실제 테이블을 얘만 쓰니까 테이블도 얘만 바라보고 그걸로부터 가지고 오는 컬럼도 이것만 가지고 와요. 아까는 4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걸었는데 얘는 진짜 쓰는 애만 가지고 와요. 진짜 쓰는 애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훨씬 효율적이죠. 만약 테이블이 더 많잖아요. 한 12개쯤 쓴다. 그죠? 12개가 막 서로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DB 들어가서 그 엔티티 관계도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쟤네는 다 불러온다는 거예요. 연관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나는 요거 하나 쓰는데 12개 불러오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연 로딩이라는 걸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래대로면 다 불러오는 게 맞는데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쿼리를 날리면 쿼리 중간에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어쩌고 해서 하이버네이트 플럭시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플럭시라고 하는 애가 보통 뭐 우리가 표현할 때 대리인, 위인 뭐 이런 용어로 보통 쓰는데 어떤 처리를 대신해 주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의 실행 결과 오더 클래스 조회 결과가 여기 보면 하이버네이트 플럭시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서 등장을 할 거고요. 지연 로딩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엔티티, 실제 엔티티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플럭시 객체, 그러니까 가짜 객체를 일단 넣어놔요. 할 수 있도록 그냥 공간만 이렇게 막 만들어 놓는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플럭시 객체는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데이터 로딩 안 하다가 실제로 사용이 되면 그때 조이 쿼리문 날려서 걔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쓰이면 하나 불러오는 거, 2개 쓰면 2개 불러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고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플럭시 객체라는 애가 쓰는데 저희가 부르는 건 아니죠, 그죠? 얘가 알아서 이건 처리해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지연 로딩이 잘 걸리면 이렇게 정말 불리는 애들만 조인 걸리는 애들 오더하고 멤버 이렇게 2개만 불러서 오더 부분하고 멤버 부분만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저희가 극단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앞쪽에서 엄청 많이 불러오는 그 그림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가 이제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방지하냐면 저희가 불러오는 애의 패치 타입을 결정을 해요. 이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여기 카트부터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카트를 보시면 카트에 이렇게 원투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원투원. 그죠? 조인을 거는데 이렇게 원투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가져가면 밑줄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탁 누르시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클래스 안으로. 자, 그래서 그 안에 쭉 가서 봤더니 여기 얘의 패치 타입이 뭐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봤더니 이거 타입이래요. 이게 이거라고 붙어 있으면 무조건 먼저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제약을 안 걸어 놓으면 무조건 먼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는 안 써도 어때요? 얘는 메모리에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보면 패치라고 이렇게 있어요. 패치. 패치라는 걸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거냐 레이지냐 고르는데 저희는 레이지 타입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딴 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여기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카트 아이템에 봤더니 여기 매니투원이 있네요. 그죠? 이 매니투원도 아주 대표적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되게 뭔가 많이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서 눌러보면 여기서 내려가 보면 얘가 이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요런 애 매니투원이라는 애를 어떻게 해요? 패치라고 하는 애를 잡으면 여기에다가 얘를 레이지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뻔하게 이거 쓸 거니까 그냥 아예 복사해가지고요. 자, 매니투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레이지로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컴피그는 없을 거고 아이템에 갔더니 아이템의 엔티티를 열었더니 여기 아이템에 자 여기 아이템에 봤더니 얘는 뭐 걸린 게 없네요. 그죠? 지금은 없네요. 그죠? 원래는 뭐 뭔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 얘는 패스. 자 멤버에 갔더니 멤버에 뭐 난리도 아니네. 참고로 이게 녹화를 하는 중이라서 이게 누가 보면 내 소스인 줄 알까봐 이거 이적윤 거 왜 에러가 뜨냐 가서 보면 알겠지 뭐. 겟네임에 뭐 문제가 있나 보네. 롬복이 없어서 롬복 좀 이따 세팅해서 다시 하죠 뭐. 자, 이게 지금 다시 깔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자, 여기 보면 저희가 멤버도 쭉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이것도 패스. 원인은 잘 찾았고. 자, 여기 오더에 봤더니 여기 맨 위에는 매니투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저희가 패치를 붙여놨네요. 그죠? 패치를 잘 붙였고. 자, 여기 봤더니 이거 했던 건가? 잘 모르겠네. 어쨌건 알아봤더니 원투매니라는 애가 있는데 원투매니는 이렇게 가서 눌러보면 원투매니는 또 이 패치 방식이 달라요. 얘는 아예 미리 뭐예요? 레이지예요. 사실 얘는 아무것도 안 걸어도 미리 올라오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기다렸다가 사용될 때 올라오는 애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언제 이거 할 거고 언제 안 할 거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이렇게 잡고요. 이 뒤에다가 그냥 무조건 패치 타입은 레이지로 이렇게 넣어버려요. 어떤 형태가 됐건 다 레이지로 그냥 잡아버리면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강좌들 보시면 보통 저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눈으로 봤죠? 저렇게 걸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튀어올라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내부적으로 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하면 됩니다. 네. 너 이거 누가 이런 거 넣으라 그랬니? 이거 나중에 다 지울 겁니다. 이거 뭐 있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오더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 가서 저희가 봤더니 여기 원투 매니투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아까 우리 복사했던 거 있죠? 갖다 붙이면 레이지로 붙었고 여기도 매니투원은 레이지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어떤 애는 붙이고 어떤 애는 안 붙이고. 자, 저희가 조금 있다가 뭐 할 거냐면 요거를 공통으로 뽑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도 요런 애가 있고요. 뭐 다른 데도 시간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넣어서 자동으로 설정하게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아주 좋은 예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예를 봤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통으로 저런 애들을 이제 뽑아버릴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 보면 엔티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만 하면 저희가 즉시 로딩이라고 되어 있던 애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연 로딩으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관 관계가 걸리면 무조건 다 레이지로 바꾸시는 걸 원칙으로 이제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지연 로딩에 대한 테스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건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건 애들만 올라오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플럭시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이미 이거 눌러봤잖아요.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건데 인텔리제이도 똑같고요. 이클립스도 똑같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모든 패치 전력을 레이지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다 쫓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미 다 바꿨으니까 여기까지를 본 걸로 하고요. 네,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등록 시간이나 수정 시간을 공통으로 뽑아내는 그 동작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